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파일럿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머리를 좀 헛헛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보다 1인당 의료비를 훨씬 적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슷한 건강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은행 계좌가 여전히 우리가 받는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료 자원이 제한될 때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뭘 알게 되었던 거죠? 소득이 건강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정확합니다. 한국에서 보편적 보험이 있더라도 소득 기반의 의료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해요. 연구에 따르면 두 나라의 고소득 성인들은 더 낮은 의료비 지출을 보였고 예방치료를 더 많이 받으며 자신들이 보고한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고소득자가 더 낮은 의료비를 쓰는 거죠? 뭔가 기본적인 의학적 필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정확해요. 결국 고소득자들은 예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 문제를 미리 해결하니까요. 반면 저소득층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총 의료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료비가 높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제가 고양이를 키울 때 예방접종을 잘하면 나중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할까요? 레푸스. 맞아요. 매우 좋은 비유예요. 고양이 예방접종처럼 건강관리도 미리 계획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예방치료를 더 많이 받고 저소득층은 응급치료에 갇히는 구조가 있죠. 이해가 갔어요.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보편적 보험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의학적 필요가 남아있다는 거군요. 맞죠?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보편적 보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행정적 장벽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현재 의료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필수 의료 서비스와 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당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들은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학교의 입학 정원도 늘리고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죠.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긴급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의료 체계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레푸스. 훌륭한 질문이에요. 의료 시스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들의 포괄적인 노력은 표준을 높이고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치료를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결과는 결국 사회의 구조와 깊이 엮여 있다는 것이군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득과 위치가 여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결정하잖아요. 보편적 보험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